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투혈의원의 노한규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맥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로부터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맥 이 치료 방법, 그 중에서도 수술, 시술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가요? 여러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레이저, 고주파, 변화실, 클라리베인 이런 것도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중요한 얘기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정맥류와 정맥부전 이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영상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맥부전은 판막이 고장난 상태. 따라서 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돌출된 혈관은 증상의 하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병명이 아닙니다. 정맥부전이 정확한 병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명을 얘기할 때는 하지정맥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맥부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맥부전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맥부전 치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판막이 고장난 그 부위, 그 고장 정맥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제일 왼쪽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즉 동맥피가 내려왔다가 다시 산소를 실으러 아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정맥피가 중력에 의해서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려옴으로써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이 정맥부전이고, 따라서 치료는 거꾸로 내려오는 고장 정맥을 막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막아야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치료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을 잘 이해 못하시면 아니 어떻게 혈관을 막아서 치료를 하지? 어떻게 혈관을 막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대단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정맥부전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는 약물요법, 운동요법, 압박스타킹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압박스타킹을. 그런데 사실은 압박스타킹은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초음파에 안 보이니까 작은 혈관들의 고장들이 치료할 방법들이 없어서 압박스타킹을 많이 권유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초음파 장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작은 정맥들의 그 원인 되는 정맥들을 하나하나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본적 치료 크게 나누면 수술요법, 시술요법, 주사요법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수술적 치료와 시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사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정맥이 고장났을 때, 여기서 큰 정맥이란 우리가 다리에서 큰 정맥 그러면 여기 그림에 있는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이 두 가지 외에 신부정맥이라고 가운데 있는 큰 정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이 주요 가지혈관들, 보조정맥들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중에서도 근위부, 이 근위부라는 건 뭐냐면 몸의 중심에 좀 더 가까운 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정맥과 만나는 부위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이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혈관경화 주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이런 큰 정맥이라도 원위부, 즉 저 아래쪽에만 고장이 있을 때는 꼭 수술과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혈관경화 주사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작은 가지 혈관들을 치료할 때도 충분히 혈관경화 주사만으로도 이 고장 정맥이 잘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개의 큰 혈관이 있는데, 신부정맥은 원래 폐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부정맥은 이 치료 대상이 아니고요.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 이런 주요 보조정맥의 근위부, 심장과 가까운 저 위쪽에 고장이 있을 때, 그때만 수술과 시술이 필요하다. 그 외에 아래쪽에만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혈관경화 주사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경화 주사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한데 수술과 시술을 권유한다면 그건 이제 과잉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술이 좋으냐 시술이 좋으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적 방법이란 우리가 이 긴 혈관을 제거하는 것을 수술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긴 혈관을 떼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만큼 이렇게 상처를 낼 수는 없잖아요, 길게. 그래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은 발거술이라고 얘기해서
떼어내야 될 대상 혈관이 이만큼 있으면 양쪽에 이만큼씩 칼집을 내고 한쪽으로 철사를 집어넣어서 정맥을 통해서 또 한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철사를 잡아다녀서 이 철사를 따라서 이 혈관이 쭉 따라 나오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속에서 제거하는 것을 이제 발거술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상처는 양쪽에 조그맣게 두 개만 남기 때문에 과거에 이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 수술에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피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혈관이 나오면서 그 가지 붙어있는 혈관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멍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멍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에 따라서 신경 손상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신경이 있으면 신경이 같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혈관들이 다 뜯어져 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감각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 외에도 통증도 좀 심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발거술이고, 이제 국소 제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국소적인 부위에 혈관이 크게 돌출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시술적 치료를 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만큼만 아주 작게 상처를 내고 마취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국소적으로 늘어난 혈관들을 제거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국소 제거술은 지금도 많이 합니다. 발거술은 이제 저희가 점점 지양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고, 국소 제거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지금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이제 기피를 하게 되고, 한 90년대에 그 고주파 방법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고주파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레이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술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죠. 거의 이제 시술이 대세를 잡았다,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와 시술적 치료를 비교를 해보면, 수술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혈관을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시술적 치료는 혈관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혈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이 혈관을 막는 걸 시술적 치료라고 합니다. 일단 수술적 치료의 장점으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술적 치료는 일단 상처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이 없고, 멍도 안 들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재발률이 낮고, 대신에 시술적 치료의 단점이라면 비용 문제입니다.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죠. 왜냐하면 수술적인 치료는 재료비가 안 들고, 시술적인 치료비는 재료비가, 고가의 재료비가 드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시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은 개발된 순서를 보면 고주파, 레이저, 클라리베인, 베나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의 개발 초기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제 이 정맥 치료의 시술적 치료가 대세인 것을 연 것은 이제 2000년도에 레이저죠. 쭉 이제 레이저 시술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다가 그 사이에 이제 고주파가 또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고주파가 레이저를 또 상당히 많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를 이어져 오다가 클라리베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베나실이라는 게 그 다음에 등장하고, 이 이유가 고주파 레이저 방법이 정말 좋은데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특히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연부 조직 손상, 그리고 혈관을 태우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부 조직의 이 화상 때문에 어쨌든 열을 안 가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클라리베인이라는 건데, 클라리베인은 좀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막 회전하는 철사를 집어넣어서 회전을 시켜갖고 정맥을 손상을 줘서 막는 건데, 그 하나만으로 폐쇄가 잘 안 되니까 여기에 혈관경화 주사를 함께 넣는 이런 방법이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베나실이라고 하는 혈관 접착제가 이제 또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클라리베인이 베나실보다 늦게 도입이 됐어요. 늦게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클라리베인이 이 네 가지 시술 방법 중에 가장 최신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가장 늦게 개발된 것은 베나실이고, 클라리베인은 우리나라에 늦게 수입이 돼서 그렇게 알려진 것 뿐이다. 자, 그럼 각 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는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한 120도씨 정도의 열을 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약 120도씨의 여기 낮은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저에 비해서 낮은 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맥을 응고시키면서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서 레이저는 순간 온도가 약 500도씨에서 1000도씨 되는 아주 고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깨뜨리면서 막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클라리베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막 회전을 시켜서 정맥 안에서 정맥의 내벽을 손상시킴으로써 정맥을 폐쇄시키는 건데 이 하나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혈관 경화제를 같이 쏘게 돼 있고요. 베나실은 말 그대로 혈관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혈관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관을 쭉 집어넣어서 접착제를 쏘면서 빼면서 혈관을 눌러서 접착을 시키는 것이 이제 베나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술 방법의 비교는 이렇게 폐쇄 기전과 뭐 주변의 열 손상, 신경 손상 등등등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자세하게 이걸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 장면에서 스탑을 시키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2개 고주파 레이저가 가열 방식이고요. 오른쪽 2개 클라리베인과 베나실이 비열 방식. 열을 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열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비열 방식인데 열 손상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중에서 열 손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경 손상입니다. 즉 정맥이 신경과 가까이 있는 부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가까이 있는 부위를 우리가 시술할 때는 비열 방식을 좀 더 선호를 하게 되죠. 또 이 4가지 방법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주파 레이저 클라리베인은 완전히 막힐 때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피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 착용이 필요하고 베나실은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베나실은 또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또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치료 방법이 좋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하나의 방법이 가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거죠. 각 방법마다. 어떤 한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거고요. 특정 치료법이 무조건 이것이 가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을 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여기에 보시면 고주파 레이저가 바짝막기 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짝막기는 재발률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A번 제일 왼쪽에 보면 검정색으로 표시된 폐쇄 부위 이게 바짝막기죠. 완전히 바짝 막는 거예요. 심부정맥과 여기를 좀 대복제정맥을 그려놓은 건데 대복제정맥이 만나는 요 접합 부위 여기를 바짝 막는 걸 바짝막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바짝 막으면 재발이 안 됩니다. 재발될 여지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여기를 이만큼 띄어서 그림 B나 그림 C처럼 이렇게 띄어서 막으면 재발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짝 막기는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바짝 막는 게 원래는 교과서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왜 바짝 막기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느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짝 막으려고 하다가 이게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즉 심부정맥의 일부가 막히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막기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라고 교과서에 돼 있는데 이 안전하게 치료를 하면 재발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레이저 고주파는 이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리베이는 어떠냐? 불가능합니다. 아예 바짝 막기가. 우리가 이 회전하는 철사를 바짝 하는 그거는 가능한데 혈관 경화제를 바짝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관 경화제가 이 큰 혈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리베이는 그래서 이제 재발률이 높은 것이고요. 자, 베나실은 바짝 막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레이저 고주파가 더 용이하다고 했느냐? 베나실은 혈관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가능한데 혈관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드러나면 바짝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액체 접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저 고주파는 혈관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보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주파 레이저 중에서도 레이저가 더 큰 열을 내서 많이 드러난 혈관을 폐쇄할 때는 레이저가 가장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주파와 레이저만 비교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고주파가 부작용이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쓰기 때문에.
그러나 레이저는 혈관이 큰 경우에는 레이저가 가장 그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죠. 대신에 또 고주파 레이저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 손상,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서, 그래서 신경과 정맥이 나란히 옆에 가까이 지나가는 부위에는 레이저 고주파가 부적합하죠. 레이저 고주파는 열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폐쇄해야 되는 혈관이 피부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 혈관이 크면서 붙어 있으면은 여기다 열을 가하면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이 또 좋은데, 클라리베인과 베나실은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철사가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너무 작으면은 이게 꼬여요. 이 안에서 돌아가지가 않아서 혈관을 막 물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엉킵니다. 자, 베나실은 여기 장점을 잔뜩 써놨는데 진짜 장점이 많아요. 제일 큰 장점은 일단 빨리 폐쇄가 됩니다. 신경 손상, 열 손상 없이. 다른 방법들이 3주가 걸리는데 베나실은 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나올 때 이미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압박 스타킹 안 신어도 되고 운동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나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구불구불한 구부러진 정맥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에 고주파 레이저 클라리베인 베나실 전부 다 빳빳한 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굽어진 혈관을 막기는 관이 안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도 베나실은 장점이 있는데 아주 여기에 별도의 주사를 통해서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걸 막을 수가 있다. 고주파 레이저는 그 중심 지나가는 그 뿌리 혈관만 막을 수가 있는데 베나실은 그 가지까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통정맥이라 그래서 깊이 있는 심부정맥과 복제정맥 사이에 연결된 이제 관통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혈관을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베나실을 쓰는 게 이 관통정맥을 함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죠. 특히나 이 관통정맥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베나실만 사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방법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저 치료, 순간온도 약 500도씨에서 1000도씨의 높은 고열로 폐쇄하는 것이죠. 멍이 들고 열손상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큰 정맥을 막을 때 가장 좋다.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주파 치료. 레이저에 비해서 낮은 온도를 쓰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멍도 안 들고, 그리고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고주파의 장단점은 레이저의 장단점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레이저에 비해서 좀 더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리베인은 정맥 혈관을 이제 회전하는 철사로 막는 건데, 이게 가장 최초로 등장한 비가열 방식이죠. 여기 철사 끝이 살짝 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손잡이 안에 잡는 그 기계 안에 회전 모터가 있어서 이걸 막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기계 위에 이제 주사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동시에 혈관 경화 주사를 주입을 하는 거죠.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네, 이게 시간 맞춰서 회전을 시키면서 빼면서 동시에 혈관 경화제를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자, 클라리베인의 장점과 단점. 저 개인적으로는 클라리베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주파 레이저 클라리베인 베나실 4가지 시술 방법 중에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 클라리베인이죠. 자, 베나실은 2015년도에 허가를 받았죠. 가장 늦게 개발된 시술적 치료 방법인데, 지금 워낙 사용이 간편하고 장점이 많아서 급속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베나실의 장점과 단점, 장점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열 손상 없고 얕은 정맥 사용이 가능하고 멍이 안 들고 통증이 거의 없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압박 스타킹의 착용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빨리 막히기 때문에 곧바로 운동할 수 있다. 관통 정맥 폐쇄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베나실의 가장 큰 단점은 알레르기입니다. 네, 유일하게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는 오래 가는 건 아니고 발생할 확률은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그리고 발생을 일단 하게 되면 뭐 그냥 가렵고 두드러기 나고 아프고 붓고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데, 그것이 대부분 또 경미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한 500명에 1명꼴로 오래 갑니다. 한 달 이상. 그리고 저희 병원 통계에 의하면
한 1000명에 1명, 2000명에 1명꼴로 알레르기가 정말 심하게 와서 전신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네. 평소에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베나실을 또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베나실에 이런 알레르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베나실을 써야만 하는, 즉 베나실만 유일한 치료법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까맣게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길게 보이는 게 굉장히 크게 드러난 관통정맥입니다. 깊이 있는 심부정맥과 복제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을 통해서 피가 많이 넘어올 때 이 관통정맥은 근육층에 있기 때문에 레이저나 고주파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 혈관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베나실만이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꼬불꼬불한 혈관을 막을 때에도 베나실만 이제 가능하죠. 다른 방법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작으면 우리가 혈관경화제를 쓸 수 있지만 혈관이 큰 경우에는 오로지 베나실만 사용이 가능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베나실을 가장 많이 씁니다. 전체 지금 시술 환자의 한 80% 이상 베나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베나실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열 손상이 없어서 시술 후에 욱신거림이 없고 압박 스타킹 착용이 불필요하고, 그리고 회복 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격한 운동도 즉시 가능하죠. 그리고 신경 손상이 없어서 기피 부위가 따로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나실만이 유일한 치료법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복제 정맥이 고장났을 때는, 소복제 정맥은 신경과 가까이 있습니다. 대복제 정맥과 달리.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소복제 정맥이라는 혈관이 고장이 다 났을 경우에는 베나실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죠. 또 대복제 정맥도 저 위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이 무릎 아래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발의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혈류가 많다. 그때는 발목부터 쭉 다 막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레이저 고주파는 발목부터 무릎 부위, 아랫 부위는 신경과 또 가까이 있습니다. 이때도 베나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일부 의사 선생님이 베나실을 잘 안 쓰시거나 또 베나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베나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장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베나실을 쓰는 거다라고 또 네, 잘못된 내용으로 환자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참 이런 설명까지 드려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 시술 중에 가장 좋은 시술 방법은 무엇이냐? 없습니다. 그런 건. 네, 완벽한 치료법은 없고요. 특정 환자에게 완벽한 치료법 또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특정 환자의 그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혈관이 접합 부위에서 크게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혈관이 얕으냐, 깊이 있느냐, 꼬불꼬불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 아래까지 막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치료법이.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여러 시술법 중에 한두 가지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본인이 하지 않는 치료법은 이렇게 배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결론, 시술적 치료가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월등하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 복제정맥의 근위부에 병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시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히 환자에게 월등하게 좋습니다. 단 경제적인 문제, 그 부분만 배제한다면. 자, 시술적 치료는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한두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